5월 24일 금요일 가장 빠른 마감 방송의 5%입니다. 오늘도 제가 조금 빨리 찍을게요. 끝나고 놀러 가는 건 아니고 항상 주식 담아나는 분이 계셔서 오늘도 우리나라 장이 좀 많이 빠졌어요. 하지만 또 우리 종목은 괜찮죠. 자, 미국도 엔비디아 빼고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장 전반적으로 시황과 또 우리 수급 분석하는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제목을 제가 엔비디아가 세상을 구한다 했는데, 자, 오늘은 엔비디아만 세상을 구한다로 적었어요. 자, 우리 중기주입니다. 좀 자랑스럽죠. 어쨌든 지금 단기 조정에 조금 들어간 느낌이에요, 미국은. 근데 그렇게 급내할 건 아니고요. 제가 S&P를 떼어놨거든요. 근데 상당히 길게 음봉을 맞으면서 20일 5일선 그랬잖아요. 20일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또 빠지면 이때서 또 매수가 들어옵니다. 추세 괜찮으니까. 자, 엔비디아 제일 강했고, 어제 빅테크들이 상방 유지했지만 조정을 살짝 받았습니다. 어제 또 매크로나 경제 지표들이 나왔는데 계속 제가 2분기 이런 그 지표들이 미국 연착륙된다 말씀드리잖아요. 그중에 그렇게 보는 얘기 말씀도 드릴 거고. 자, 오늘도 우리나라가 삼성전자 이슈도 좀 있었지만 너무 힘이 없죠. 좀 너무 힘이 없는데 그래도 저는 바닥권이라 봅니다, 양시장을. 그리고 오늘 좀 포트로 제가 조금 변동을 시켰어요. 시장 대응하는 측면이었고, 삼성전자가 계속 말씀드렸던 콜 테스트 약간 늦게 뉴스 나오면서 뒤에 수급이 좀 변했습니다. 큰 추세는 아니에요, 말씀드릴 거고. 우리는 여전히 시장에서 제일 강한 AI 반도체, 우리나라 특징 있는 수급 바이오 주도지만 잘 가지고 계십니다. 잘 버티고 계시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이런 종목들이죠. 자, 그리고 매크로라든지 미국이 단기 조정 살짝 있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 대비해서 개별주 포트, 자, 간만에 이제 안 묶었는데 APR로 좀 많이 올랐죠, 우리. 그다음 구리 테마를 신규로 오늘 좀 넣었습니다, 아침에. 자, DI를 살짝 줄였어요. 내용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흐름을 잡을 때 뭐 주식이라는 게 금리 유동성과 뭐 금리와 경기, 주식 어닝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자, 미국은 어닝이 가장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거기에다 수급을 더 열심히 봐야 됩니다. 자, 꾸준히 보시면 수익 낼 수 있는 실전 투자 젤리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 좀 꼭 좀 눌러주세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미국장이 사실 차트를 되게 중요하게 말씀드리잖아요. 뭐 다음에 또 이해 드릴 수 있겠지만 5일선이 강하게 끼워 내려갔어요. 이래 되면 5일선 조정을 당기 받겠다고 흐름을 수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고, 좀 특이한 건 뭐냐면, 자, 미국 S&P는 정석이니까 괜찮아요. 성장 약간 볼 수 있는 나스닥 또 괜찮아요. 좀 강하지만 5일선 깨졌기 때문에 좀 출렁거리면 조금 조정 받을 수 있겠죠. 엔비디아 기준 보시면 되고. 자, 다우, 가끔 말씀드렸지만 다우는 미국의 정통 지수입니다. 미국에 상장된 게 5,000개 몇 개나 있는데 다우는 30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보시면 엄청 세상 큰일 난 것처럼 긴 장대음봉을 맞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올해 11월까지 미국 증시 쉴드 얘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말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다우 지수에도 종목 30개 중에 편출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보게 되면 야, 미국 증시를 좀 쉴드하고 올리려는 모습이 있구나 한번 보시면 돼요. 한번 주말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매크로가 걱정이냐? 사실 4월 달에 그렇게 매크로가 뭐 중동이나 환율이나 물가 때문에 난리 났었는데, 자, 금리.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단기예요. 단기 어제 나왔던 지표가 핑계를 본 거죠. 사실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고 되게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단기로 변동성이에요. 제가 변동성 주는 면이고 그중에 중심 잡으시면 되는데 범피 울퉁불퉁한 지표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추세가 하락이 아니에요. 자, PMI 서비스 제조업 지수가 생각보다 좋습니다. 야, 미국 경기 좋네. 주간 실업 청구 건수가 고용도 생각보다 좋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계속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이제 물론 공급이나 발행도 봐야 되는데 항상 주식 볼 때 기준 보는 10년물 금리 4.47입니다. 이때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살짝 올라왔죠. 살짝 올라왔는데 4.5 넘어가면 안 돼요. 4.5에 또 걸리거든요. 걸리면 저는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겁을 내지 않고 단기로 조정이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올해 금리는 없어. JP모건 다이먼 아시죠? 계속 이렇게 말씀을 잘 주시는 분, 매파분들이 나왔고 또 상업용 부동산이 어떻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급죽이라 봅니다. 큰 흐름상 11월까지는 상강 만들고 단기 만드는 등락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가장 큰 거 있죠. 자, 미국의 물가를 볼 때 31일, 벌써 다음 주네요. PC 물가를 볼 텐데 괜찮을 거라 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에 또 바닥에서 올릴 수 있다 보는 거예요. 정시는 단기 조정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우리나라 미국이 다르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 대장주, 어닝, 수급주를 잡으면 되는데 엔비디아는 8%나 상승했어요. 어제 장에보다 더 올라갔죠. 30불 정도 있는데 뒤에 한번 추이를 설명드릴 거고 가장 좋죠. 자, 그리고 빅테크들이 애플도 좀 빠지고 뭐 좀 빠졌는데 AI 이슈와 버블 메이킹 이슈는 계속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애플도 6월 달에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AI 쪽 계속 집중하시면 좋겠고요. 주도주 더 집중. 자, 11월 달 대선 이제 미국 정치 실드 모드를 아까 그 다우지수도 말씀드렸는데 주말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같이 볼 수 있는 이제 비미국을 관심을 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안 좋아도 약간의 대안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에 가장 1등만 투자하는 게 맞고 그 대상이 지금 한국 반도체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6월 달에 금리나 우리나라 이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님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모두를 점검하면서 정신은 나쁘지 않다. 좋게 본다. 자, 중국 홍콩이 지금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좀 떨어지고 단계 조정 좀 되니까 중국에 지금 새롭게 그 대만 대통령 바뀌었잖아요. 그래 군사 훈련하고 있다는데 6월 달에 대만 침공한다. 말도 안 돼요.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대선이 제일 중요해요. 자, 대만 TSMC도 엔비디아 강하니까 제일 최측근입니다. 하이닉스 같은 거죠. 오늘 약보합이지만 양봉 잘 만들고 있어요. 자, 비미국 보고 증시가 좋아지려면 또 달러 인덱스 자 보고 있는데 매크로와 같이 다시 105대 올라오면서 살짝 단기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수만 보면 여전히 좀 답답해요. 우리나라 지수가 제가 말했던 저 과매도권 2700건째 다시 왔어요. 삼성전자가 문제인데 월봉도 지금 코스닥은 이미 그 음봉이 돼버렸죠. HLB 관련도 있지만 어쨌든 840 정도에서는 또 바닥권 만드는 흐름을 좀 보고 있습니다. 계속 시장에서 페이크를 주고 외국인도 그렇고 수급도 그렇고 정신없이 흔들고 자꾸 페이크가 많아요. 그러면 뒤에 큰 추세를 계속 보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어차피 콜 테스트는 말은 안 했지만 시장에서는 이게 실패한 거로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 외국인 막 팔고 그랬잖아요. 그 77,000원 받았고 만들었는데 갑자기 아침에 뉴스가 뜬 거야. 로이터에서. 큰 뉴스잖아요. 자, 발열 문제 때문에 엔비디아 테스트에 삼성전자 실패한 것 같다. 알고 있거든. 근데 일단 뉴스가 나오니까 외국인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단기로 좀 팔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6,000원 됐어요. 뒤에 설명드릴 텐데 근데 삼성에서 바로 해명을 내놓습니다. 야, 테스트 지금 순조롭게 계속 시도하고 있어. 노력 중에 있어. 당연히 그러겠죠. 엔비디아도 삼전 서로서로 못 놓으니까. 그런 해명들이 나오면서 삼전 오늘 약했습니다. 지수 좀 빠졌다 볼 수 있고. 하지만 어제부터 말씀드리고 있는 우리나라를 빅피처 맛집을 먹으려 하는 외국인들은 계속 수급 교란입니다. 삼전으로 컨트롤하는 가운데를 말씀드렸고 오늘 코스피 현물을 3,000원이가 때렸어요. 3전을 좀 때리고 2차전 좀 때리고 이것저것 때리고 있는데 뭐 큰 추세는 아닐 것 같고 또 단기로 변동성 만드는 선물들이 있죠. 코스피 선물 10,000개 넘게 때려요. 단기로 또 겁을 주는 겁니다. 단타들 겁 먹으라 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겁을 별로 안 먹어요. 개별주 다 괜찮습니다. 우리 거는. 그런 면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아까 차트 보여드렸다시피 코스피는 2,700 이하는 과매도권입니다. 또 따라 막 파시는 거 아니에요. 주도주들은. 개별주는 뭐 따로 하겠지만 코스닥 840 정도 바닥권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주도주들 갖고 있는 건 추격 매도하시는 거 아닙니다. 자, 주도주 포트는 잘 홀딩하고 우리 반도체 대장, 바이오 대장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제가 아까 말했던 미국이 살짝 매크로나 다음 주 물론 올라간다 보지만 또 단기 출렁거릴 수 있잖아. 자, 그래서 아침에 제가 구리 테마 293을 편입시켰어요. 뭐 딴 것도 좋은 게 있는데 자, 편입시킨 이유도 설명드릴 거고. 자, 자동차는 외국인이 빅피처. 그다음 우리나라 수출 가장 대표 섹터인데 현대차도 신고점에서 올랐다가 출렁거리고 있죠. 외국인이 천천히 하니까. 근데 기아차가 제가 어제부터 말씀드렸지만 12만 5천 원, 13만 원 가면 거의 전고점이에요. 그 정도까지는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그때서 한번 언급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 제가 한 건데요. 시장이 이제 잘 가다가 주도주로 몰리고 집중을 하고 있다가 뭐 로봇이든 뭐든 있잖아요. 그런 같은 테마 내에서도 약한 종목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자꾸 밑으로 꺼지고 저점 깨지는 것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럴 때 관중에서 다 삭제해버려요. 아니, 눈에 안 보이게 한다고요. 강강약약 철저하게 따라가시는 장세입니다. 한번 참고로 말씀드렸고 외탁금과 환율은 여전히 변동이 좀 있죠. 외탁금 그대로입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자,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뭐 1, 2월 달 그러다 개별주 포트를 뭐 익절하고 다 정리를 했는데 개별주 포트는 뭐냐면 장이 조금 어지러울 때 있어요. 물론 이것저것 할 수 있지만 제 기준에 있는 개별주 살만할 때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 바이오나 AI 쪽을 주도주 들고 있으면서 그 사이 몇 개를 들고 있었잖아요. 시장 영향이 조금 적게 받는 거.
그다음 개별주는 말씀드린 대로 좀 매매를 좀 가볍게 하세요. 예, 단타나 당대 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하고, 오늘은 이게 한번 다음에 제가 이거 기술적 매매 공부 시리즈 찍어야 되는데 뭐 손절한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개별적으로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 종목은 지수가 빠져도 다 올랐습니다. 예, 다 올랐죠. 자, 그리고 좀 DI 먼저 말씀드릴게요. DI는 YC제가 이자로 팔고 엔비디아 실적 나오고 변동성 때문에 줄였잖아요. 이제 우리 주도주 반도체가 있으니까. 근데 DI가 또 변동성 때문에 빠졌어요. 근데 지금 오늘 18,000원 찍고 올라오긴 했는데 저는 18,700원대, 18,000 후반대에서 한 반 정도 줄여놨습니다. 뭐 돈을 한정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줄이고 딴 테마를 산 거예요. 일단 그래서 좀 줄여놓고 변동성을 좀 대비하고 있다, 조정을. HBM 쪽이긴 하지만 개별주라서 그래요. 예, 우리 HBM 큰 것들은 괜찮아.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괜찮은데 개별주기 때문에 수급량한테 맞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줄인 거고, YC처럼 APR을 계속 우리가 계속 키워왔잖아요. 키워왔고 여기 반 팔고 여기에서 또 매수를 추가로 드린 데도 있는데 32만 원대 또 페이크 주잖아.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정도 돈 들어오고 내가 보호유수 다 책정을 하고 한 7, 8월 달 올라갈 수 있거든. 그 전고점도 보는데 이게 오늘 한번 깼잖아요, 그죠? 어제 깨고 나서 그저께 올렸잖아. 이게 페이크야. 이 정도 흐름에서 양아치, 이 정도가 양아치도 아니죠. 워낙 등락이 많긴 한데 어쨌든 페이크 주고 올리는 흐름 항상 그렇습니다. 크게 가기 위해서는 한번 뺐다 가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큰 수급을 빠졌느냐 안 빠졌나 보는 거고, 그게 제 수급 분수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빅수급만 따라가요. 단타 치는 거 잘 안 봐요. 어쨌든 다행히 어제 오늘 올라와서 제가 볼 땐 오늘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35만 원 돌파했습니다. 돌파하면 다음은 38만 원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치면 37만 원대부터는 좀 팔아도 돼. 어쨌든 뭐 갖고 있는 수익도 10% 넘게 나는 거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편하게 하시고. 자, 그리고 오늘 이구산업 샀어요. 자, 이구산업은 진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랑 오래 하셨던 분들 있죠. 2021년도 했어요. 2021년에 그때 수소든 뭐든 엄청 잘 갈 때 두산 표시를 팔고, 이구산업 2021년 초에 제가 목 수술했을 때거든. 병원에서 매매해서 잘 기억나는데 그때 수익 잘 보고 팔았습니다. 수십 프로 났어요. 자, 그리고 테마주다 보니까 2022년에 장 진짜 많이 빠질 때도 우리가 박셀같이 이제 테마주 열심히 해서 장 대처하고 할 때인데 그때도 수익 났습니다. 이구산. 그리고 간만에 구리 테마를 계속 말씀드리다가 안 샀죠, 저희가. 그러다가 요번에 오늘 6,680원인가 요 밑에 샀어요. 요 밑에 사고 다행히 빨리 반등을 줬습니다. 여기 시장 때문에 그래요. 시장이 큰 것들이 좀 등락이 있으니까. 물론 저 구리 선물도 봅니다. 선물이 좀 빠져있기 때문에 타이밍 보고 괜찮아서 전선주 있고 딴 거 다 있지만 아까 말했던 그런 제 개인적으로 보는 종목이다 보니까, 옛날에 이 대표님이 제 고객이셨거든. 물론 그렇다 해서 지금 아무 상관없습니다. 연락하신 지 몇 년 됐어요. 아무 상관없고 제가 보는 차원에서 샀고 반등 주게 되면 팔 수 있다. 그렇게 보면서 개별주 포트를 변동을 좀 시켰습니다. 시장 때문에 그래요. 짧게 보고 팔 수 있습니다. 다 수익 났다고 보면 되고요. 하지만 가장 기준은 엔비디아처럼 어제도 말씀드린 빅뱅이나 버블이 커질 겁니다. 저는 커진다고 봐요. 이 큰 흐름을 잘 잡고 계시고 이 포트를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이슈가 있고 단기 변동성, 미국 단기 변동성 구간이고요. 자, 엔비디아만 올랐고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를 잠깐 보여드리면 엔비디아 됐어. 엔비디아가 어제 갖다 좀 빌리긴 했어요. 그걸 따랐지만 꺼놨던 960불 요즘 될 거예요. 저는 볼 때는 980불 꺼놔도 돼요. 980불 정도를 지지로 보세요. 지지로 보시고 이게 깨져도 당길 거예요. 당길 거고 출렁거리면서 한 단계 레벨업 된 거기 때문에 다음 단계 볼 수 있습니다. 뭐 1200갈, 1300 갈지는 보면 돼요. 그리고 주도전을 잘 가져가시면 됩니다. 미국은 단기로 포트 조정 잘 안 해요. 크게 볼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버블이 더 커진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주식 분할한다, 대중들이 들어온다, 뭐 수급 투시 말씀드렸잖아요. 6월 6일 날 들어와요. 자, 6월 초잖아요. 그때부터 대중 흐름 들어오면 버블을 킬 수 있는 이슈를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제가 77,000원을 저가로 봤는데 아침에 뒤늦은 뉴스죠. 뒤늦은 뉴스 나오면서 수급도 때리고 늦게 본 분도 계시니까 외국인이 페이크 줄 수도 있는데, 자, 77,000원 깨지면 75,000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봐 1%예요. 1% 차인데 여전히 싸다고 봅니다. 제가 샀던 그 다음은 72,000원대까지는 안 오리라 봐요.
시장 흐름상 그래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또 사셔도 됩니다. 혹시나 뭐 추가 사실 분은 1%지만 사셔도 되고, 그리고 외국인의 큰 흐름상 알아서 할 거예요. 저것도 알아서 먹기 때문에 뭐 콜 테스트 실패한다 해서 엔비디아 3전을 버릴 이유도 없고, 어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 어떤 머프 방식, 그다음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새롭게 기계를 계속 만들어요. 제가 성북사 이제 곽동신 부회장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이 성북사 기계 분명히 있어. 타이밍도 좋아. 약간의 그런 그 흐름이 있기 때문에 계속 버전업을 해서 기계를 냅니다. 그 삼성전자랑 붙으면 좋은데 아침에 붙을 것 같다 아닐 것 같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추세는 그대로입니다. 15만원 돌파되는 과정이고, 어쨌든 77,000원 밑에는 전자 싼 가격이다. 하닉스는 엔비디아, TSMC랑 가장 측근이라서 21선 돌파했죠. 그리고 HBM 1등이고 외국인이 3년 내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좋죠. 나머지 우리 비중 들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일단 AI 반도체 등락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우리 수급주, 우리는 한국 수급이잖아요. 자, 그래서 올해는 금리 인하한테 보지만 좀 늦어지고 있지만 어쨌든 수급 종목 발굴로 1픽은 알테오젠이다. 어제 빠지고 했던 게 제가 기관들, 워낙 단타를 치는 기관들이 매도했다 그랬잖아요. 오늘 매도 안 하거든요. 바로 올라오죠. 그렇게 추세만 찾아가시면 돼요. 왔다 갔다 별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6월 7월 달에 자체 제도도 있어요. 제로 좀 기대하고, 자, 5월 말 되면 아소코 초록 발표가 있는데 참고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는 알테오젠 뭐 딱 직접적은 아니지만 받을 수 있고, 리가켐도 살짝 있습니다. 아직 파워는 크진 않지만 6월 달에 또 바이오 USA 이슈들이 있죠. 그래서 AI 반도체와 보안 수급으로 알테오젠 이렇게 우리는 잘 가지고 있습니다. 3,000당도 왔다 갔다 하지만 나쁘진 않죠. 플러스 났죠. 자, 그래서 반도체와 바이오도 주도주, 그 다음에 우리가 시장 흐름상 개별주를 한두 개 지금 포트하고 더 넣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장이 빠져도 우리 거는 다 좋으니까 편하게 주말 쉬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시장이 좀 그래요. 페이크도 많고 분명히 수급이 한정돼 있어서 이때 주도주가 나와서 빅수급이 탁 간다. 그다음 외국인들이 일단 뭐 장난치는 거 빠지고, 저는 6월달 보는데 흐름을 또 만들어주면 되게 편할 텐데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 흐름상 또 털고 어쨌든 큰 흐름 만들어간 과정이라 보고, 정말 큰 거는 2024년에 AI 빅뱅 투자에 우리는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거기서 큰 돈을 벌어가시면 돼요. 자, 버블 키우는 과정 잘 보시고요. 자, 미국은 연착륙이라서 그 매크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빠지면 또 조정을 받고 살 수 있는 상방이다. 자, 미국은 일단 집중하고 있죠. 엔비디아 쪽으로. 자, 미국 외에는 조금 관심을 두지만 여전히 글로벌 1등만 하세요. 글로벌 1등만 하시고 한국 반도체 같은 거. 자, 우리나라에 사실 보면 그래요. 지금 국장 우리나라장 비난이 점점 더 심해져요. 보시면 진짜 그래요. 주위 분들 뭐 채널에서 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안 되고 희망을 끊고 좀 빠지면 그때 또 확 올라갑니다. 항상 그랬어요. 작년 초도 기억나시죠? 재작년 말도 기억나시고, 작년 9월도 10월도 기억나시고, 1월도 기억나시고. 우리나라는 원래 그래요. 정말 나쁜 놈들이지만 그렇게 지금 조금 더 변동을 더 키우고 있는 힘든 구간이지만 이 추세를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꾸준히 보시면 분명히 실전 투자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수급 분석 젤리 채널입니다.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한 주 정말 고생하셨고, 엔비디아 우리 잘 넘겼습니다. 큰 흐름선 잘 가고 있고, 또 주말 방송에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